어제 네네. 일십 부동산 대책이라고 나왔는데 일단은 기대되는 점과 우려되는 점 총평을 좀 해주시죠. 일단 결론부터 기대되는 점이라면 네. 주택 공급이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음. 도심의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많이 풉니다. 안전진단도 이제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네.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음. 주택 공급이 장기적으로 많이 늘어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는 있는데요. 네. 부정적인 측면이라면 투기 수요들이 또 유입이 될 수도 있고요. 시장 상황에 따라서 금리가 내릴 때 이런 틈을 노려서 투기 수요들이 들어갈 수도 있고 음. 10년, 15년 후에 공급 물량이 많이 늘어났는데 그때 부동산 시장 상황이 또 침체로 이어지게 되면 또 공급 과잉 우려도 있기 때문에 네.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이제 공존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년 뒤의 상황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때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거는 뭐 오늘 늘립니다만 내일 딱 늘어나는 게 아니라 정말 장기간이니까 10년 네네, 뒤에 맞습니다. 공급이 맞물려서 늘어나 버리면 그때는 또 부동산이 콱 정말 또 위기가 오는 거 아닌가라는 사실은 걱정도 가장 되네요. 걱정되는 부분이고요. 위기가 왔을 때 네. 이게 빵 공장도 아니고 공급 물량은 늘리거나 줄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5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급을 줄여야 되는데 공급 물량이 계속 나온다면 또 침체가 더 가속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좀 리스크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가장 눈에 띄는 건 준공디 30년 넘는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도 일단 재건축 착수를 가능하게 해주겠다. 일종의 뭐 패스트 트랙을 띄우겠다라는 건데요. 네네. 또 앞서 일부 보도를 보면 그래도 늦는 건 마찬가지일 거다. 지금 뭐 상계나 목동 봐라. 안전진단 많이 완화해도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비판도 있어요. 패스트 네네. 트랙 실효성이 있을까요? 뭐 도움이 안 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음. 많은 재건축 단지들이 첫 번째 관문이 안전진단입니다. 안전진단을 통과해야만 네. 추진이 조합 설립, 사업 시행 계획 이렇게 단계를 밟아가기 때문에 네. 안전진단을 추진하지 않고 통과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다는 점에서는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제가 네. 예를 들면요. 우리나라 대학교들은 이제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예. 근데 이제 뭐 얘기를 졸업은 들어보면 쉬워요. 뭐 미국에 있는 대학교는 들어가기는 쉬운데 졸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네. 하는데 재건축을 보면 들어가기도 어렵고 나가기도 졸업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아. 입학은 쉽게 해 주겠다. 대신 아하. 졸업은 열심히 하기에 달렸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어. 실질적으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길어지는 이유는 조합 내부의 갈등, 음. 시공사하고 갈등, 지자체하고 갈등, 사업성 문제, 소송 문제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음. 아무리 패스트 트랙으로 안전진단하지 않고 진행을 하더라도 중간에 사업성이 좋지 않고 분쟁이 생기면 10년, 15년 더 걸릴 수도 있고요. 사업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빨리 되는 거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아 미국 대학으로 생각하니까 이해가 확 되네요. 그러니까 입학은 쉽게 해 주겠다. 졸업을 그렇다 쉽게 해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아파트 뭐 퀄리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계속 유지하겠다. 졸업은 니들이 열심히 알아서 하기 나름이다. 공부 열심히 네. 해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전진단은 사업 시행 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 어제 일시 부동산 대책 중에 가장 핵심인 안전진단 없이 일단 재건축 착수 가능 요거는 어느 지역이 수혜를 많이 보게 될까요? 일단 전국적으로 보면 한 173만 가구 정도가 대상이 된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뭐 예. 정부에서는 95만 가구 정도가 수혜를 받을 것이다 추산을 하는데 네. 우리 아파트들이 노태우 정부 시절에 일기 신도시 개발을 하면서 음. 1992년 이때 아파트들이 많이 공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네. 대부분 지역들 서울 노원구, 강서구, 중랑구, 뭐 수원, 일산, 분당 뭐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음. 대부분 아파트들이 다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예. 수위는 볼 수가 있는데 앞서서 음음. 말씀드린 것처럼 입학은 할 수가 있는데 졸업을 하는 것은 또 다른 능력입니다. 그래서 네. 각각 단지당 사업성이 얼마나 나오는지, 추가 분담금이 얼마 되는지, 조합원들끼리 단결이 되는지에 따라서 음.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빨리 추진한다고 해서 이걸 수혜라고 보기는 저는 조금 역설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아 수혜라고 말하는 것까지는 쪼끔 어렵다. 그냥 워낙 단계가 추진만 할 많이 수 있는 있고. 거지 예. 졸업하는 거는 또 개인의 역량이니까 실질적으로는 내가 공부를 얼마나 잘하는지 조합으로 따지면 우리가 얼마나 사업성이 좋은 단지인지 네. 입지가 좋은지가 승패를 가늠하는 열쇠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수혜라고 보기는 적절치 않다라고 하셨지만 당장 네. 어제 막 언론 보도 인터뷰 막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들 이런 말씀 들어보면 "노후 아파트 가격 상승에 당연히 영향 준다." 일단은 이게 부동산도에 심리가 많이 작용하니까 '오 이거 뭐 되는 거 맞습니다. 아니야?' 당장은 일단 노후 아파트 단지 부동산 좀 뛰겠네요, 가격? 일단 흥분할 수가 있는데요. 예. 이제 가격이 올라가려면 집주인들
매도자의 마음이 중요하고요. 음. 집을 사려는 매수자의 마음이 중요한데 네. 집주인들은 일단 희망을 가집니다. 이거 우리 집값 올라가겠는데? 그렇죠. 호가를 올릴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집을 사려는 매수자의 마음인데요. 음. 2020년, 2021년처럼 집값이 막 올라가는 상승기에 저금리에 지금 안 사면 안 돼라는 불안감이 있을 때는 음. 이러다가 또 더 올라갈 거 아니야라는 불안한 마음에 또 많이 유입이 될 수는 있는데 네. 지금은 이제 금리가 올라서 이제 고금리가 되고 있고요. 예. 추석 이후에 집값 분위기도 살짝 꺾였기 때문에 좀 냉정해졌습니다. 시장의 수요자들이 냉정하게 보고 아. 있는데 네. 이게 법 통과가 되나? 법 통과가 돼도 이게 빨리 진행되기는 어려운 사업인데를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예. 매수자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집주인들이 호가 올렸다가 이게 아닌가? 결국에는 또 다시 정상으로 가는 궤도를 갈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이제 좀 흥분을 할 수가 있는데 흥분이 예. 가라앉으면 좀 더 냉정하게 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김인만 소장님이 아까 미국 대학 입학은 쉽게 졸업은 그대로 어렵게 뭐 이런 식의 좀 실제로 차분하게 요걸 설명을 들으면 네. 말씀하신 대로 흥분하기보다는 좀 더 그냥 더 지켜보는 수요도 있을 수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냥 절차가 좀 빨라졌을 뿐이지 그러니깐요.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일은 똑같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좀 냉정해질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계속 GSN 님이 댓글로 "김인만 소장님 얼굴 보고 인터뷰해야 되는데 왜 김인만 소장님에 대한 어떤 얼굴에 대한 수요가 이렇게 있는지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이번 대책 골자 중 하나가 규제 완화로 공급을 늘려서 건설 산업 뭐 지역 경제 뭐 붐 일으키겠다, 살리겠다라는 건데 요런 거시적으로 봤을 땐 효과가 좀 나타난다고 보십니까? 나타나겠다고 보십니까? 이게 최근에 맞물려 있죠. 지금 예. 태형건설 뭐 PF 문제도 그렇고요. 건설 네. 경기가 안 좋아지고 분양 시장이 안 좋아지니까 건설업계도 어려워지고 또 금융 시장도 어려워지고 뭐 예.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좀 활성화시키겠다라는 의미도 좀 내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대책 내용을 보면 재건축 재개발만 있는 건 아니고요. 소형 주택들 뭐 주택 수에서 빼겠다. 빌라, 음. 오피스텔을 사면 신축 2년 이내에 사면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뭐 주택 수에서도 빼주고요. 취득세 음. 감면도 해준다.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왔기 때문에 네. 정부 입장에서는 침체된 건설 경기도 좀 살리겠다. 주택 공급도 늘리겠다. 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대책으로 내놓은 것 같습니다. 네. 그 아까 세금 잠깐 언급하셨는데 세금도 달라지는 게 많더라고요. 특히 뭐 네네. 1주택자가 소형 빌라를 구매하면 취득세랑 종부세가 많이 줄어들 거다. 맞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이거 좀 추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어느 정도나 줄어들게 됩니까? 일단 신축입니다. 예. 2년 내에 준공한 거. 그러니까 음. 오래된 주택들은 안 되고요. 네. 2년 된 신축 주택, 소형 주택을 사는데 60제곱미터 전용 면적 네. 60제곱미터 이하여야 되고요. 네. 아쉽게도 아파트는 안 됩니다. 아. 아파트가 아닌 뭐 빌라나 이런 부분은 되는데 원시 취득세라고 하죠. 처음 살 때, 네. 처음 지어서 처음 분양을 받고 들어가는 취득세를 원시 취득세라고 하는데 원시 아. 취득세 50% 감면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새 거 그리고 처음으로 지어서 그거 살 때 그렇죠. 그 원시 취득세라고 하는군요. 50% 감면해 주고요. 또 예. 주택 수에서도 빼주는데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이게 법 개정이 필요하거든요. 아. 소득세법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또 국회로 공이 넘어갑니다. 국회에서 네. 법 개정이 되면은 되는 거고요. 법 개정이 안 되면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 잘 짚어 주셨네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언론 보도 나오면 이제 이렇게 되기로 확정한 것처럼 저희는 읽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다. 법 개정 사안도 있고 뭐 시행령 사안도 있고 그쵸.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앞서서 말한 우리 재건축 안전진단이라든지 재개발도 이제 노후도가 많이 완화되는데 이것도 예. 법 개정해야 됩니다. 아. 도정법,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내일부터 당장 안전진단 없이 추진할 수 있다. 이거는 전혀 아니고요. 일단 아하. 법 개정 사항을 좀 차분하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원시 취득세라는 말을 몰랐는데 그러니까 네, 빌라를 처음으로 딱 짓고 이제 분양할 그렇죠. 때 그거 네, 그때 취득하는 취득세를 원시 취득세라고 하는데 요거 50%를 깎아 준다. 네네네. 아 그렇군요. 근데 이거는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법 개정까지 지켜봐야 된다. 네, 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아무거나 다 되는 게 아니라 60제곱미터 이하 그러니까 작은 빌라만 되는 그렇습니다. 것이고 아파트도 안 됩니다. 네 그럼 요거는 이제 그런 빌라 건축 건설업을 좀 그래 좀 일으켜 보겠다 요런 취지인 건가요? 최근에 이제 빌라 같은 경우에 빌라 네. 오피스텔은 주거 사다리입니다. 우리 1 음. 인 2인 청년들이 아파트로 가기 위한 중간 단계인데요. 예. 최근 전세 시장 깡통 전세, 전세 사기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공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예. 건축하시는 분들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고금리도 있고요. 네. 공급 물량이 줄어들다 보니 정부 입장에서는 중간 사다리가 너무 약해진다라는 음. 또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급 물량을 많이 늘려야 되는데 음. 사실 이렇게 건축 규제도 도시형 생활주택 규제들도 많이 풀어서 네. 건설업계는 좀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또 역시 이걸 사는 매수자 마음이 중요하거든요. 사고 예. 싶은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솔직히 저 같으면 취득세
50% 감면해 주더라도 지금 분위기에서는 좀 쉽게 살 것 음.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하. 역시 이 역시도 효과가 크려면 살려는 매수자들이 칼자루를 쥐고 있다. 예. 매수자 마음이 움직이려면 금리도 좀 내려가야 되고요. 집값도 좀 조정이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네. 단기적으로는 뭐 가격이 급등하거나 공급 물량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금리와 집값 같은 다른 요소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만 이걸 끌고 갈 수 없다라는 지적을 해 네네.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요거 전 좀 눈에 띄더라고요. 오피스텔에도 발코니를 만들 수 있게 아 된다. 맞습니다. 네네. 이건 무슨 내용이에요? 이게 아파트는 허용이 되는데요. 예. 오피스텔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원래 이게 그러니까 발코니 베란다가 확장은 없었죠? 예. 그렇죠. 이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베란다라고 하는데 예. 정확한 용어는 발코니가 되고요. 네. 서비스 면적입니다. 이거는 음. 공짜로 주는 면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전용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데 실질적으로 거실처럼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네. 공간이 넓어지는 효과가 나오는 거죠. 전용 음. 면적 30제곱미터인데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36제곱미터 정도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수요자 입장에서는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예. 분양가는 30제곱미터의 분양가를 내고 36제곱미터를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수요 진작 차원에서는 좀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피스텔에 구매하는 사람들도 좀 더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게 오피스텔 아파트처럼. 규제를 하나 풀어 준 거군요. 그런데 네네 맞습니다. 다만 발코니 확장은 불허한다라고 또 단서가 달려 있더라고요. 네네. 아 그러니까 일반 아파트는 우리 발코니 터서 이렇게 진짜 거실처럼 소파도 놓고 하는데 고렇게까지는 안 돼. 구분된 공간임은 그렇죠. 유지하도록 하는 맞습니다. 거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용 면적 내에서 사실상 더 큰 오피스텔을 짓도록 허용하는 조치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인만 소장님, 저희 이렇게 갑자기 어제 또 대책이 나와서 네네. 요청을 드렸는데 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저희 또 네. 뉴스 들어가요. 네. 많은 분들이 또 얼굴도 뵙고 싶어 하니까 기회가 된다면 한번 화상 네. 연결 또는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얼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장과 함께 어제 따끈따끈하게 발표된 일십 부동산 대책. 일십이라고 하니까 약간 우리 읽고 씹는다 했잖아요. 익십 느낌 나는데 요거 아니고요. 1월 10일 날 발표된 일십 부동산 대책 살펴봤습니다.